네, 수도권을 넘어서 대구, 강원, 충남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억제보다 전파가 약간 빠른 상황이라면서 유행이 다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헬로윈데이 행사와 모임, 단풍객 등으로 자칫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코로나19 소식을 유병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사흘째 세절이 있습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걱정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 단풍철도 뭐 단풍철이지만 헬로윈데이가 일단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일단 현재 추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지난주에 한번 155명 나왔을 때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제가 다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예. 그 서울 수도권 인근의 요양병원, 장기 요양시설, 예.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찾았기 때문에 예. 연결고리를 끊어가는 과정 중에 한번 많은 숫자가 나왔던 거고요. 예. 이제 그러한 선제적인 검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예. 그 연결고리에서 발견되는 예.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집단적인 부분에 발단이 되는 것은 없지만 산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내고 있다는 거죠. 네. 예전보다는 이런 조용한 전파가 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요. 예. 하지만 전국의 인구의 45%가 이상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조용한 전파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000여 건의 검사가 진행되고 양성률이 1%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예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검사를 해서 많이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검사 건수가 예전보다 조금씩 줄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세 자리 숫자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서울 수도권에는 증상이 없는 조용한 전파는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의 상황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발생 93명 중에서 77.4%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 서울에서만 48명인데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진행할 때는 나도 조심하고 그리고 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 폐쇄하니까 매출 감소에도 직결적으로 연결되고 또 매장에 이름이 노출되게 되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은 저도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찍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디 있었는지 흔적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전보다 덜 물어보신다는 느낌도 있고 또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는 분도 적은 느낌입니다. 네네네. 즉 방역의 그런 지침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범위 내로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나타나는 업종의 그런 대응이 잘 지켜진다고 하면은 예. 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금방 차단이 되겠죠. 하지만 5월 첫째 주, 5월 2일, 5월 3일 날 확진자 숫자가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라고 하는 그것과 여행 쿠폰, 여행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예. 이태원 클럽발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됐던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다시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서울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QR코드, 방문자 기록, 그것은 업종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뿐 아니라 예. 다시 한번 이 자율적, 자율 안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박능호 장관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새겨서 예. 이 부분을 잘 잡는다고 하면 조례 되겠지만 아니면 언제든지 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어차피 뒤에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지금 뭐 외식이나 여행 쿠폰을 일단 정부가 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여행이나 외식 이런 거를 장려하는 게 맞느냐? 뭐 할로윈데이는 할로윈데이로 그건 그것대로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다만 여행, 숙박, 외식 이런 할인권을 지급 재개한 것이 지금의 상황에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사실은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준비할 때면 항상 우리의 옛 모습을 봅니다. 8월 22일
오전 7시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산됨에 따라서 여행 쿠폰과 할인 쿠폰 발급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네. 그 보도는 19일 오후에 나왔는데요. 네. 8월 20일 오전 7시였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네.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하루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메시지가 일관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 메시지도 있지만 예. 방역 당국에서는 여전히 세 자릿수가 연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자제 주십시오라고 한 메시지와 여행과 숙박 외신 할인권의 지급 재개라고 한 메시지는 국민이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2019년에도 독감 예방접종 후 7일 안에 1,531명이 사망 건수가 있었습니다라는 보도와 네.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이 인과관계가 적다 또는 없다라는 동시에 나온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인 사망에 관련된 부분과 예. 실제로 인과관계가 없었지만 여전히 우려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러한 할인 쿠폰 집행에 있어서 예.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그런 여러 단계로 확산되어 있어서 지자체별로 좀 안정적인 부분 예. 또 만약에 할로윈 전후로 해서 수도권 발로 다시 나타나는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 할인권 지급을 진행하되 각 지자체별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그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안정적 갈 텐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나의 일관적인 메시지로 나간다고 하면 예. 국민 여러분들은 혼란될 수도 있고 예. 확산될 일은 없겠지만 만약 확산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방역과 또는 경제 살리기의 엇박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예. 높다고 봅니다. 예. 메시지가 일관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와 방역을 다 챙겨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네. 저희 감염 사례들 추가로 나온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을 하는 배달 전용 마트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품을 포장하는 직원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간 여기를 오간 배달 기사만 수백 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또 추가 감염의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그 음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택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택배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솔직히 저는 아직도 택배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한 아재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 중에 하나긴 한데요. 예. 근데 실제로 택배라든지 또는 음식을 배달해서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실질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적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거기를 생활 터전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건강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이것이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기 계신 기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로 대처를 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일하시는 분들의 가족분에 대한 제2차, 3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배달 기사들한테 왜 바로 알리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배달 기사한테 공지를 하지 않고 6시간 있다가 알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기사 분들께서도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에 돌아가신다면 굉장히 많은 또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사례죠. 자, 그리고 대구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도 확진자가 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대로 대구 예수 중심 교회입니다. 근데 역시나 소모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소모임만 문제였다라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결고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신도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종교 관련해서는 많이들 자제하시고 또 종교 행사 등을 통해서도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종교 교파에서도 조심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요. 또 다른 조용한 전파로 인해서 다른 신자분이 확진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종교 활동도 스포츠 등으로 점점 확산되면서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확산이 이용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예.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고 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대면 종교 활동가 예. 그리고 더 활발한 종교 활동을 위해서는 신도 분들께서 이 지침을 정확하게 따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소모임에서 확진 사례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소모임은 자제하시는 게 중요하고 소모임을 주재하셨던 교회 당직자분들께서도 다른 소모임과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구 예수중심교회 관련 사례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저희 마스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KF94 마스크 포장지 안에 가짜 마스크를 넣은 제품 402만 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유일한 방역인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범죄들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역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우선은 비말 마스크 그리고 방역 보건용 마스크의 차이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린 적도 있었어요. 시청자 예, 여러분들께. 예. 그 안에 보면은 그 멜팅 브라운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고 예. 그 안쪽 바깥쪽으로 해서 포장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걸려있는 필터 4개 정도 있는 경우가 보통 KF80이나 KF94입니다. 예. 비말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 말 자체로 물방울이 통과하지 않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예. 지금 가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물방울 차단 기능도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필터 기능도 없는 것이죠. 이건 준 살인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의료진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면 의료진에 대한 보호도 안 되고 의료진이 모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진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런 일은 정말 다시 발생하면 안 되고요. 방역적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우선 아주 고위험군에서 밀집된 곳에 계셨다고 하면은 마스크를 안 쓴 거랑 진배 없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 마스크의 아주 일반적인 그런 기능을 본다고 하면은 가벼운 그런 방역에 대한 그런 일반 1차적인 예방은 가능하겠죠. 예.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마스크를 30분만 쓰고 버리는 분은 안 계시죠. 예. 저도 하루 종일 잘 쓰고 어떤 경우에는 이틀도 쓰고 이렇게 환자분 안 모시는 주말에 이틀도 쓰고 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마스크의 유통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만드는 것도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해당 업체 대표 포함해서 아무튼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 혹시나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 마스크 같거나 이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신고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방역 당국이 이제 내일 모레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은 좀 필요한 조치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현재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2.5단계를 시행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3단계로 해서 국가에서 선언을 해버리면 대외 신뢰도 떨어지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나 보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좀 단계별을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할 수 있는 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전보다 많은 인력이 충족이 되고 질병관리청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역적으로 예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 본부로 있을 때는 각 지역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업무 협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네. 직접적으로 이제 가능한 시점이 되면서 지자체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단계를 진행을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놓고 진행하는데 2단계에 2단계 나로 구분해서 어떤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광주, 전라남도 나주 이런 지역은 특별히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사회적 거리두기 1, 다만 거기에 대한 경도로 지역별로 다 이런 식으로 안정도를 둬서 예. 환자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부분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예.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상황적인 또 지역적인 면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오는 일요일 오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저희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 보다 세밀한 내용들이 좀 잘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 하나만 짚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전 세계 하루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사실상 문제가 이렇게 해외에서 재확산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신지요? 실제로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가 많을 때는 50명까지도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또는 부산 항만 등에서 일부 실망스러운 모습이 예전에 보이기도 했지만 네. 비교적 이런 추적, 관찰 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전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한민국 국적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모든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를 얘기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를 가진 나라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독감, 계절성 독감과 코로나19에 대한 1차 방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국가는 환자 숫자가 좀 줄고 있는 반면에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과 베트남입니다. 그렇지만 유럽도 여러 가지 방역의 선택이 있지만 예. 1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계절성 독감도 줄이고 코로나19에 대한 1차적 방역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이태원 클럽발로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G형인데 GR형, GH형이 있어서 북미 지역이랑 유럽에서 들어온 것이 확산되는 유행했다라고 해서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물론 우리가 어느 그런 검역에서 놓치게 된다면 그런 유행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언론 보도가 7배 더 유행이 빠르다. 10배가 빠르다. 기억납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너무 반응하실 필요 없고 예. 국내에 들어오는 분들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잘 정해져 있는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예. 마스크 쓰기를 잘 한다고 하면은 지금 춥고 건조한 시기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아까 잠불이라는 표현을 바로 전에 우리가 듣고 왔는데요. 잠불인 상태에서 다시 바람이 불면 다시 산불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 코로나19 또 계절성 독감은 언제든지 대확산과 유행할 수 있습니다. 예. 마스크 쓰기를 잘한다고 하면 북미와 유럽에서 확산되는 것이 국내로 들어와서 재유행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듣고요. 오늘 이 시간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